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패하자 여러분, 점심 식사는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도 정말 다양한 소식과 함께 우리 삼종불패 가족분들과 미래에 보다 편한 삶을 만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삼종불패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주가가 어렵게 흘러가든 또는 긍정적인 장세를 펼쳐 보임에 따라 상승장을 보여주든 크게 개의치 않고 항상 이 자리에서 이제 소나무죠. 소나무는 묵묵하게 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소나무처럼 묵묵하게 삼성전자 시황과 업황 그리고 장기 투자에 대한 마인드 가치를 힘껏 끌어올림에 따라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방금 제가 우리 삼종불패 가족분들에게 소나무, 그러니까 묵묵하게 이 한자리에서 꾸준히 주식 수량을 모아가며 장기 투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 유튜버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전에는 진짜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주가가 이제 어렵게 좀 흘러나감에 따라 방송을 접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사실 멘탈 관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방송을 좀 접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러다가 다시금 이제 증시가 이제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 반등 장세를 보여주고 다시금 상승을 하면은 그때 상승할 때만 방송을 하시는 유튜버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린이 분들,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것에 현혹이 되어 좀 이제 방송을 보기보다는 조금 그런 것들의 방송은 좀 걸러들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주식 투자는 단락의 주가가 하락장으로 이어진다고 한들 크게 개의치 않고 주식 수량을 모아가는 것이 정말 기본적인 원리이자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고대 유대인들도 과거의 미래 전망치가 높은 회사라고 하면 주식 수량을 모으는데 여념 없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종목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죠. 이에 따라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크나큰 수익을 거두었기에 저는 그러한 이제 주식 투자, 우리 삼종불패 가족분들에게 미래를 선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식 투자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성공적인 주식 투자의 길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을 체킹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이번 한 주간의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관전 포인트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뉴욕 장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이제 다우산업 그리고 나스닥 종합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의 S&P 500은 증시가 등하락의 편차에 따라 약간은 좀 불안한 장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다시금 반등장을 불러일으키며 상승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1.2% 1.2% 이렇게 1% 이상의 반등장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유럽 장세, 여기 두 번째 줄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도 무려 2% 이상의 폭등장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갑작스러운 이러한 상승세는 왜 재개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미국 증시가 3대 지수가 닷새 만에 반등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와 그에 따라 중국의 제로 코로나,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로 코로나 종식 기대로 인한 상승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
경제를 재개할 것이라는 기대로 중화권 증시가 급등함에 따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주식이 일제히 급등한 것이 증시 랠리에 힘을 보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과연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전망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코스피 전망치 간단합니다. 총 5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전망치는 전망치일 뿐 항상 참고 정도로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경제 관념도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제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따라 피폿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며 박스권 내에서는 제한된 등하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 중간선거에 따라 증시의 등하락의 편차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증권시장의 안정펀드의 조성을 꼽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하락장의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면 피폿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를 하고 이에 따라 금융권의 자금 경색 우려를 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다음 주 코스피 밴드는 2260선에서 2370선 포인트로 전망을 한다. 이렇게 등하락의 편차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우리 뉴욕 장세 어떻게 흘러갔는지 전체적인 시장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3.33% 상승을 했고요. 그와 더불어 이제 구글 3.85%, 그와 더불어 이제 아마존은 1.88%,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주이죠. 이 기술주는 제가 뒤에서 큰 항목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인트가 우리가 추정하는 삼성전자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요, 대체적으로 다 모두 다 상승 기류에 아주 좋은 흐름세를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 이제 이제 뉴욕의 기술주이죠. 바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무려 4% 이상의 폭등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죠. 그와 더불어 삼성, 특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두 종목은 저는 참고 정도로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적지 않은 상당히 좋은 흐름세에 따라 긍정적인 장세를 펼쳐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에 따라 일봉 또한 증시는 박스권 에서 다시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띄우고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성 종목은 총 16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제가 간단하게 대표 8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엔비디아 무려 5% 폭등장을 불러일으켰고요. 그와 더불어 AMD, 브로드컴, 퀄컴 대체적으로 3, 4%의 폭등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도 무려 4% 이상의 아주 긍정적인 장세를 펼쳐주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또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삼성전자 배당금 지급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9월 30일 즉 3분기까지 삼성전자를 보유를 하셨다면 11월달 중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10일 정도 좀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 10일 기간 동안 저는 또 삼성전자 배당금을 지급을 받으면 저 또한 재투자함으로써 복료가를 더욱더 주식 수량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매수를 하면 인증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에 따라 이제 12월 30일 요번 올 한 해까지 삼성전자를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4분기에 해당하는 이제 바로 4월달, 그러니까 내년이죠. 2023년 4월달에 새로 또 지급을 받는다고 하니 선전불배 가족분들 꾸준히 장기 투자를 하면은 오히려 요렇게 이제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이자보다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주말 이제 토요일에는 이제 일요일에 이제 넘어가는 시점에 따라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지 좀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독일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역시나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오자마자 평택 캠퍼스를 찾았는데 독일 대통령 또한 이렇게 이제 평택 캠퍼스를 찾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앞으로 4차 산업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반도체에 관련된 협의를 논의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독일 대통령뿐만 아니라 독일 연방 하원 의원과 경제계 및 문화계 인사나 언론인, 수행원을 총 합치면 대략적으로 60명 인사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원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경기현 대표이사와 파운드리 사업부장인 최시현 사장, 이렇게 사장들이 좀 나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남에서는 삼성전자의 한국의 2030이죠. 네. 2030년 이제 부산 세계 박람회가 이제 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독일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음은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 판 뒤집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삼성전자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무슨 기회가 왔을까요? 그 부분을 보시면요, 이재용 회장의 인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재용 회장이나 경기현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최고위 경영진이 유럽 출장 때마다 방문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슈퍼을이라고 불리는 바로 ASML이죠. 요 네덜란드 장비 업체가 특히나 EUV 장비, 극자외선 노광 장비 생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1년에 생산 대수가 무려 50세대 50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한적이죠. 근데 삼성전자는 이 장비를 최대한 수급을 많이 빨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TSMC, 그리고 미국의 인텔이나 마이크론 물량 확보전에 벌일 정도로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의 미래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의 발판에 따라 ASML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원동력으로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대만의 TSMC를 따라잡고 다시금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의 발판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자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따라 두 가지 소식과 시황과 업황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항상 우리는 어려운 주식시장이 찾아온다고 한들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 시스템에 따라 꾸준히 장기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